여러분 혹시 호두가 몸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드시고 계신가요? 텔레비전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호두는 뇌 건강에 좋으며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고 매일 아침 서너 알씩 또는 5알씩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올바른 음식을 먹고 있다. 내 몸은 점점 좋아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호두는 분명 훌륭한 식품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지 않을 때,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드실 때에 한해서만 호두가 좋은 식품입니다. 만약 지금 말씀드리는 3가지 음식과 함께 드시고 계신다면 호두는 오히려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그리고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투석 치료를 평생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한 선택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신장에 치명적인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고 좋다고 알려진 음식은 최대한 많이 드시려고 하십니다. 그런 마음 자체는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음식이 어떤 음식과 충돌하는지 그 조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접하실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72세이신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몸 관리를 열심히 하신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셨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은 꼭 챙겨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65세 무렵부터는 호두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딸이 뇌 건강에 좋다며 호두를 택배로 보내줬는데 매일 아침 빠짐없이 5알씩 드셨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다는 시금치를 즐겨 드셨습니다. 아침 식단에는 거의 매일 시금치 나물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칼륨이 많아 혈압에 좋다고 알려진 바나나를 오전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박 어르신은 이것이 아주 훌륭한 건강 식단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딸에게도 나 요즘 정말 잘 챙겨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으시면서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조금 붓더니 점점 종아리까지 부어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있고 눈 주위가 무거운 느낌이 드셨습니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느낌도 있으셨고 소변 색깔이 거품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셨습니다. 피로감도 심해지셨습니다. 전에는 오전에 산책도 하시고 텃밭도 가꾸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몸이 무거워서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 거겠지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안색이 너무 안 좋다며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를 보신 담당 선생님이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신장 기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투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건강 챙긴다고 했는데 어떻게 신장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담당 선생님이 여쭤보셨습니다. 혹시 요즘 드시는 음식 중에 시금치, 바나나 이런 음식들 자주 드셨나요? 할머니가 네, 다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요? 라고 대답하셨을 때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각각은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음식들을 호두와 함께 매일 드시면 신장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쌓인다는 것을요. 좋다는 것만 골라서 드셨는데 그 조합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호두와 함께 드시면 절대로 안 되는 음식 3가지와 반대로 호두를 제대로 드셨을 때 신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신장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 2문장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호두는 좋은 식품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그 좋은 식품이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됩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신장을 지키는 약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신장이 위험해지는지 먼저 간단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무려 150에서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 과정에서 몸에 필요한 성분은 다시 흡수하고 필요 없는 노폐물과 독소는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또한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 생성을 돕고 칼슘과 인의 균형을 맞추고 칼륨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신장 하나가 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약 1%씩 신장 기능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0세가 되면 20대 젊은 시절에 비해 신장 기능이 30에서 40% 정도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같은 음식을 드셔도 젊었을 때보다 신장이 훨씬 더 힘들게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정 성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이미 기능이 떨어진 신장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장을 망치는 조합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빈혈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채소 중에서도 특히 영양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시금치 나물,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 무침을 즐겨 드십니다. 매우 자연스럽고 건강한 식습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영어로 옥살릭 애시드라고 하는 유기산의 일종인데 우리 몸에서 단독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장을 통과하면서 칼슘과 만나면 수상칼슘이라는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의 주범입니다. 그렇다면 호두와의 조합이 왜 문제일까요? 시금치 100g에는 옥살산이 약 900에서 1000mg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호두는 옥살산 함량이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호두 5알 정도에 해당하는 100g에는 약 50에서 70mg의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드실 때는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런데 시금치와 호두를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옥살산이 두 가지 경로로 동시에 신장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처리해야 할 옥살산이 2배, 3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 안에 작은 돌, 즉 수상칼슘 결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결정입니다. 2단계에서는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이 점점 커지면 결석이 됩니다. 결석이 요관을 막으면 그때부터 극심한 통증이 시작됩니다. 응급실에 가셔야 할 정도로 심한 통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면 신장 조직 자체가 손상된다는 점입니다. 신장 안에 작은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쌓이면서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수분 섭취가 적으신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면 옥살산이 희석되어 결석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은 신장 안에 옥살산이 농축되어 결석이 훨씬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시금치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시금치는 반드시 데쳐서 드십시오. 시금치를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 데친 뒤 물을 버리면 옥살산이 절반 이상 제거됩니다. 생으로 먹는 시금치 샐러드는 옥살산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시금치와 호두를 같은 날 같은 식사에서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를 드시는 날은 시금치 대신 배추, 양배추, 오이, 당근 같은 옥살산이 적은 채소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루에 6컵 이상의 물을 드시는 것, 이것이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신장을 망치는 조합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해서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드시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껍질을 벗기기만 하면 바로 드실 수 있으니 편리하고 소화도 잘 되고 에너지도 금방 보충이 됩니다.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서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바나나에는 칼륨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에서 45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과나 배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호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두 100g에는 약 300에서 4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호두는 칼륨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며 혈압을 조절하고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양의 칼륨은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은 혈액 속 칼륨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신장이 이것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문제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심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다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한 느낌이 드십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보고되는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응급 상황 중 상당수가 심장이 좋지 않은 환자들입니다. 문제는 고칼륨 혈증은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거나 손발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정도입니다. 그냥 피곤한 거겠지, 나이 드니까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가시기 쉽습니다. 특히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칼륨을 보존하는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 신장에서 칼륨이 덜 배출됩니다. 그 상태에서 바나나와 호두를 함께 드시면 칼륨이 빠르게 쌓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조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바나나를 완전히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나는 하루 반 개에서 1개 이내로 제한하시고 호두를 드시는 날에는 바나나 대신 사과, 배, 복숭아, 귤처럼 칼륨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셔서 혈중 칼륨 수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가 기준 범위를 벗어나 있다면 과일 섭취 자체를 줄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 수치가 좋지 않다는 검사 결과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칼륨 섭취 지침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신장을 망치는 조합 세 번째는 가공육과 햄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 통조림 육류. 이런 가공식품들은 우리 식탁에 정말 자주 오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보관하기도 편하고 조리도 간편해서 특히 많이 드십니다. 찌개에 넣거나 볶아서 밥 반찬으로 드시거나 달걀과 함께 구워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공육들에는 인산염이라는 첨가물이 대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인산염은 식품의 색을 선명하게 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고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 넣는 성분입니다. 이것이 체내에서 흡수될 때 인으로 변합니다. 호두에도 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호두 100g에는 약 300에서 350mg의 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권장인 섭취량의 30%에서 4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신장은 혈중 인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신장이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중 인 수치가 점점 높아집니다. 혈중 인 수치가 높아지면 몸에서는 인과 칼슘의 균형을 맞추려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뼈에 저장된 칼슘이 혈액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칼슘이 혈관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혈관 석회화라고 합니다. 혈관이 석회화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혈액이 잘 통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심장에 무리가 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이 생깁니다. 신장 기능은 더욱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것이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가공육의 인산염이 특히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인은 흡수율이 약 40에서 60%입니다. 그런데 인산염 형태로 첨가된 인은 흡수율이 거의 90%에 달합니다. 같은 양이라도 가공육에 들어있는 인이 훨씬 더 많이 흡수되고 훨씬 더 빠르게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아침에 스팸구이와 달걀 프라이를 드시면서 호두를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점심에 햄이 들어간 볶음밥을 드시고 오후 간식으로 호두를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조합이 신장에는 상당히 위험한 하루가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가공육은 주 2회 이하로 줄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호두를 드시는 날에는 가공육 대신 신선한 닭가슴살, 흰살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을 선택하십시오. 단 두부도 인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트륨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공육에는 나트륨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에 직접적인 압박이 됩니다. 호두와 가공육의 조합은 인 과부하에 나트륨 과부하까지 더해지는 이중의 위험입니다. 지금까지 호두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3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호두를 올바르게 드셨을 때 어떻게 신장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오메가3 지방산을 통한 신장 보호입니다. 호두는 식물성 식품 중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종류 중에서도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특히 많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을 줄이는 신호물질로 변환됩니다. 신장이 손상될 때는 반드시 염증이 동반됩니다. 고혈압으로 신장 혈관이 손상될 때도, 당뇨로 신장 세포가 손상될 때도, 결석이 생겨 조직이 손상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염증을 줄이면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메가3 지방산 섭취와 신장 기능 변화를 추적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렸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호두 5알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의 양은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비싼 영양제를 따로 드시지 않아도 호두 5알이면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효과입니다. 고혈압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의 혈관이 지속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이 압박이 반복되면 신장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결국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고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호두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아르기닌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호두를 드시면 혈관이 부드럽게 늘어나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또한 호두에 들어있는 마그네슘도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관 저항을 줄여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매일 일정량의 호두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축기 혈압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혈압 관리에서 몇 포인트의 차이도 장기적으로는 신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효능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숨을 쉬고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신장세포도 예외가 아닙니다. 건강한 몸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시스템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문제없이 처리되던 활성산소가 나이 들면서 세포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신장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는 것입니다. 호두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호두 껍질의 갈색 얇은 막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두를 드실 때 갈색 속껍질을 벗기지 마시고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속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쓴맛이 조금 나기는 하지만 그 쓴맛이 바로 몸에 이로운 성분입니다. 네 번째 효능은 혈당 안정화를 통한 신장 보호입니다. 당뇨병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두 번째로 큰 원인입니다.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혈액 속 당이 신장의 미세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이것을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합니다.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에게서
신장 합병증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과 섬유질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드실 때 호두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곡선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호두를 꾸준히 드신 분들에서 공복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면 신장에 가는 부담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셔야 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호두 4알에서 5알이 가장 적당합니다. 이것은 약 20에서 30g에 해당합니다. 이 이상 드시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지고 옥살산과 인의 양도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드시는 시간은 아침 식사 후 또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간식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드시면 소화가 덜 되고 지방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오전 중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조합은 오늘 말씀드린 3가지입니다. 시금치, 바나나, 가공육. 이 3가지와 호두를 같은 식사나 같은 날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단을 짜실 때 이 3가지를 호두 드시는 날과 겹치지 않게 배분해 주십시오. 호두와 잘 어울리는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사과, 배처럼 칼륨이 적당한 과일, 양상추나 깻잎처럼 옥살산이 적은 채소, 그리고 우유나 요거트처럼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칼슘이 충분하면 옥살산이 장에서 미리 결합해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에 도달하는 옥살산의 양이 줄어듭니다. 드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호두는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금을 뿌린 호두, 간장에 졸인 호두, 설탕이 들어간 호두 과자, 이런 것들은 나트륨이나 당분이 추가되어 있어서 신장에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자연 그대로의 호두를 드십시오.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 7컵에서 8컵, 약 1,500에서 2,000ml의 물을 드시면 신장이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호두를 드시는 날은 특히 수분 섭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미 신장 기능 수치가 기준 이하로 나온 적이 있으신 분들,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 신부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선생님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정기 검진도 빠지지 마십시오. 신장 기능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이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 혈압 조절, 항산화작용, 혈당 안정화의 4가지 경로로 신장을 보호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옥살산이 2배로 몰려들어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칼륨이 과하게 쌓여 심장과 신장 모두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가공육과 함께 드시면 인과부하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고 혈관까지 손상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루 4-5알 오전 식사 후에 이 3가지 음식과는 분리해서 갈색 속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생 그대로 또는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호두는 평생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 따로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알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고 아,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느끼셨다면 댓글에 실천하겠습니다 남겨주십시오. 이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 가족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은 알고 있는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변화를 만듭니다.